유미의 성스러운 토크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대하는 엄마에게 지금 필요한 엄마만을 위한 성교육.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입니다. 저는 청소년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당연히 제 친구들도 그 또래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거고요. 또 왜 엄마 모임들 있잖아요. 이제 워킹맘이지만 그들이 불러주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얘기를 또 해줘요. 근데 있잖아, 내가 또 산부인과 의사니까 피임, 딸내미 엄마들은 당연히 피임 얘기를 하겠고요. 저는 실은 딸도 있고 아들도 있거든요. 피임에 대한 질문은 살면서 정말 좀 많이 받아봅니다. 피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할 때 나이가 요렇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요거를 그렇게 특성에 맞게끔 좀 권유를 해드리는 편인데, 만약에 제 딸 남자친구 있거든요. 얘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제 딸은 저의 동영상을 약간 부끄러워해요. 엄마가 의사하고 엄마가 유튜버야 하면 그 친구들은 다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막 홍보도 해주고 그러더만, 내 딸은 엄마 유튜브 영상은 약간 뭐 섹스, 자위, 체위 이런 거 나오니까 어디다 말을 못하는. 하지만 얘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 딸을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콘돔은 그래도 넣고 다녀야 되지 않냐 라든지, 이거 나 지금 섹스하라고 부추겨? 얘는 지금 손잡는 것도 떨려하는 애한테 내가 지금 뭘 설명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통계 속에서는 성에 노출된 아이들의 성 노출 연령이 12살이라는 이제 통계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노출이 되는 거면 좀 미리 이 바닥에 대해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쉽지만 이런 거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왜냐면 나도 맨날 영상에서 자세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어떻게 하면 오르가즘 오를 수 있고 이런 얘기 설명하고 있으면서, 막상 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럼 얘한테 이거를 콘돔을 줘? 아니면 피임약을 먹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의 성에 대한 지식과 우리들이 이 정도쯤엔 이 정도를 말해주는 게 적절한가의 이 간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줄여가는 게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이가 엄마 오르가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생각들을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특히 오르가즘이 뭐야 라고 정말로 물어봤을 때, 오르가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유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성관계나 이런 것들이 생식을 위해, 번식을 위해 진화의 관점 중에 하나로 발달이 되어 있었다면, 아기를,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는 거는 동물들도 하는 거고요. 인간으로 특출나게 성관계로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요걸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완화도 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오르가즘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유희 중에 거의 끝판왕 아닌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라면 느껴볼 만한 즐거움 아닌가. Y 시리즈 만화 사춘기와 성 있잖아요. Y 시리즈 중에 요 책이 제일 인기도 많고, 실은 Y 시리즈는 요걸로 유명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도 봤는데, 저희 집에서도 당연히 Y 시리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말하지 않았지만 그거 많이 뽑아본 것 같던데, 요 책이 굉장히 설명을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우리 때는 소라의 봄이 있었었잖아요. 기억이 나실까요? 소라의 봄. 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 탐독을 했습니다만, 이걸 봐도 실은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대학생 때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게 여자의 질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남자의 생식기가 들어가서, 글루에서 정자가 들어가서 아기가 생기는 거라고 친구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몰랐다는 거죠. 근데 Y가 전 알고 봐서 그런 건지 이렇게 설명 되게 잘 되어져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재밌게 봤었습니다. 성교육을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실제로는 이게 성교육은 어린 나이에 시작해도, 왜냐면 그 대여섯 살짜리가 침대 모서리에 자꾸 생식기를 비벼요 이런 걸로 엄마들이 이제 막 상담을 오시는 걸 보면, 실은 어린 나이에 노출이 돼도 문제는 안 되는데, 그 연령 또래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성에 대한 건 어차피 인간으로서 타고난 거고 언제든 관심을 보인다면 필요는 하지만 그 나이에 맞게 그 세대에 맞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고딩 엄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실은 요걸 성교육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은 게 실은 저희 병원에는 청소년인데 임신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일단 피임이 어떤 건지 몰랐어. 하지만 자기 이제 몸에 아기가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성스럽고 너무 기쁘고 낳아야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딩 엄빠를 보다 보면 그들이 어쨌든 그러한 예쁜 마음으로 아기를 낳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학교를 졸업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애를 키우려면은 기저귀값, 분유값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걔를 케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럴 순 없고 그들이 언젠가는 독립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소득이 있어야 이 애를 케어할 수 있을 텐데 고등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조금 더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생활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고등교육까지 계속 가는 건데 고딩 엄빠에 보면 주로 출연진들은 제대로 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물론 아기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자기의 교육이 끝까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안타깝죠. 그걸 보면 그래서 저는 성교육할 때 실은 좀 안 좋은 영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주변에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네가 피임을 잘 못해가지고 몰랐으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이렇게 낳은 이 생명체를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어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몫인데 그런 걸 하기에 너무 아직은 좀 미성숙하다 보니까 좀 많이 버거울걸? 그런 예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고딩 엄빠라는 채널은. 10대에 그러나 너무 하고 싶잖아요. 성욕 때문에. 이 남자들은 10대 중후반부터 해서 20대가 이제 성욕으로 봤을 때는 최절정이니까 이거를 좀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한데 물론 옆에 사랑하는 그녀가 있으니까 또 함께하고 싶을 텐데 그로 인해 생기는 이 뒤처리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러기에는 아직 그들이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가 이 나이에 아기를 낳으면 너가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 피임이 없으면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대책까지 알려드리고 이 10대에 맞게 성교육이 있다면 우리는 남자를 몰라요. 우리는 여자를 몰라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이건 진짜 엄마의 말인 거죠. 되게 예전에는 되게 퓨어한 이미지로 되게 곱게 자랐고 막 이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23살이에요 딸내미가 삼성에 취직을 했다고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집 회사 막 이런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필요한 검진들이 있다고 오셔서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 경부암에 이제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나오고 거기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겠는데 엄마가 먼저 내 딸이 삼성을 다닌다. 근데 뭐 아무것도 얘는 뭐 이런 걸 모르고 집 회사 이러기만 한다 하면서 엄마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엄마에게 실은 20대가 넘었으니까 엄마에게 설명할 뭐는 아니었는데 이제 설명을 듣겠다고 요즘 분들이 이제 엄마랑 되게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엄마가 왔을 때 이 설명을 되게 운 없는 케이스인 거긴 하는데 실은 남자를 모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딸은 성관계도 해봤고 그러니까 내가 경부암 검사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필이면 나온 균이 성병으로 옮는 균이었고 하필이면 나온 바이러스가 성관계로 옮는 바이러스 심지어 고위험군이 나왔으니까 물론 엄마한테는 설명을 자제하긴 했어요. 왜냐면 뭐 환자분의 개인 정보기도 하고 엄마가 와서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와 이 엄마가 진짜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엄마 나 성관계 몇 살에 해도 돼? 라고 묻는다면? 피임을 잘해도 임신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콘돔을 써서는 100명 중에 12명 임신을 할 것이고 지뢰 사정으로는 10명 중에 2명 임신을 해서 오는데 이렇게 임신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할 때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인지가 충분히 섰을 때 할 수 있는 게 맞겠죠. 헐리우드 영화 보면 10대들이 눈 맞아가지고 성관계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저 그런 영화 볼 때마다 진짜 되게 뜨끔뜨끔 하거든요. 아유, 쟤들 콘돔이 있는 거겠지? 저거 엄마가 보통 뭐 졸업 파티 이런 데 갈 때 꼭 껴주잖아요. 이렇게 백에 파우치에다 이렇게 콘돔 넣어주잖아요. 그들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일단 1번으로
피임을 잘하고 있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러한 졸업 파티 때 성관계가 있을 거야가 또 긴장이 되고 하니까 다들 그거를 약간 암암리에 그날은 성관계를 하는 날, 뭐 첫 관계를 하는 날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게 그들의 문화여서 왜냐면 우리는 졸업 파티 이런 건 없잖아요. 막 외국은 그러한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날 섹스하는 거는 암암리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콘돔을 넣어주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그 나라는 이 신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그 외국에서 하는 성교육과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에 치여 살고 성관계 주로 하는 장소가 무슨 코인 노래방이고 아파트 뒤뜰이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약간 우린 좀 약간 그런 문화잖아요. 우리 문화에 맞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풀어갈 건데 첫 번째 토크는 피임은 그럼 어떻게 할까? 실은 제가 고민하는 제일 첫 번째고 제가 실제로 하루 종일 외래를 볼 때, 진료 볼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시기도 해서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20, 30대의 피임은 굉장히 딱딱딱딱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반면 10대들은 그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끔 약간 그 아이의 패턴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맞아서요. 이걸 주로 엄마들하고 얘기하는 편이죠.